성호에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안전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이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새해 첫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2807번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참여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익산경찰서의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익산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총 457건으로 피해액은 102억 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에만 18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51억 2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 대상이 50에서 60대 여성에 집중되어 있고 범죄 수법도 계좌 이체형 및 상품권 사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피해 예방 교육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규정하여 시민들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07호 2025년 1월 2일 이존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3조에서는 익산시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취소하거나
예방을 위한 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익산 시민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규정하고 시민이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시장이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 민간 협력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9월 30일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 절차와 환급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신종금융사기에 노출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이게 지금 이런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의 보조금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의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예시한다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죠? 일테면 경찰서나 금융회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교육 이런 부분일 것 네, 같습니다. 주로 경찰서인가요? 이제 금융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런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이 금융사기 특별법에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본인들의 이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네. 이게 워낙 기승하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의 사업에 네. 전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꼭 맞는가?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본인들이 원래 사업에 본인들이 보조금을 본인들 사업비를 원래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서 부분이 이제 네. 뭐 여기 전부 또는 조금만 일부를 설명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를 꼭 우리 시에서 꼭 전부 한다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금감원에서 교육 자료 뭐 빼고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네네. 또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할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이 내용 기관하고 자체가 단체의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네네. 이제 뭐 임의 규정이긴 한데 네네. 경찰서 외에 이런 피해 예방 교육과 민관 협력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우리 과장님 혹시 네, 소송회과의 전현수입니다. 이것은 뭐 특정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네. 아까 의원이 발의한 대로 여타의 노령층, 기관들이 예, 뭔가 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했는 건 없고 현재 네. 노령층이라든 여성층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성층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소비자 연합이라든가 뭐 소비자 교육 중앙회 이쪽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 아니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연합이나 아까 어디라고 거기 그랬어요? 한국 소비자 연합이라든가 한국 소비자 교육 중앙회 이제 이쪽을 통해 이분들은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거기는 방황은 이미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 이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조금이니까 이거 사항도 조금은 이제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는데 네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의원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은 대개 시민들은 그 돈을 찾으면은 그 돈이 다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명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보이스피싱을 그날 몇 명이 당했냐에 따라서 그 돈을 내 것을 찾아도 그걸 오락 받는 게 아니라 그날 일어난 사람들하고 다 나누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시민들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내 건 찾았는데 왜 내 걸 다 안 주고 그렇게 그날 된 사람들하고 나누냐고 싸움을 엄청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그게 맞죠? 지금 다 이렇게 나누게 됐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시민들은 본인의 돈을 찾았는데 왜 나누냐고 그게 굉장히 쟁점이 돼서 막 크게 하여튼 다투고 막 싸먹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것도 이렇게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할 때 이제 그 경찰분 그분들도 교육 네. 그 강사들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이 네, 예.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경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우리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5조에 보면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그다음에 피해 예방 교육, 민관 협력 사업. 지금 현재 이거는 보통 이제 경찰서나 금융기관에서 이제 현재 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루지는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아예 이런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해서 네. 홍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보이스 안내를? 픽싱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협력 사업 같이 뭐 크게 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업무적인 이제 그러니까 안내 및 홍보는 예. 뭐 현재도 하고 있다. 저도 네. 뭐 받아봤으니까 예, 예.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피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정확한 걸 모르는데 이제 그 대부분들이 경찰서도 지금 그 경로당이랑 이런 걸 찾아서 했는데 크게 이제 막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익 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TV에서도 이제 많이 보고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 자막 밑으로 지나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도 이제 내구장 소식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좀 네.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네, 아니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예. 현황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현재를 하고 있는지 예, 현재 계획은 그분들도 저희가- 예산이 네. 마련이 돼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네. 아니면은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요걸 한번 물어보려고. 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뭐 누구 단체한테 뭐 보조금 줘서 하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내구장 소유시라든가 그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형식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향후에 차후에는 뭐 그 계획이 커진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단체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단체에서 좀 주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 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네. 대한 다른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일단 교육비 강사비 정도만 되고 음. 하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돈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 시민 역사기록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번호 제 2805호 익산시민 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익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 전시, 보존, 교육, 체험을 위해 설립된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에서 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 18조는 익산 시민 역사기록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 제24조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기록 활동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는 본 조례안 제12조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 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805 2025년 1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민 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개원한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4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제1호에서 정의한 민간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로 약칭하여 규정하였으나 정의된 용의는 조례안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했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관람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기록물 수집과 관리, 기록 활동가와 자원봉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는 익산시와 관련한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13일 조례 2025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기록물을 포괄하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 시민 역사기록관은 평화동에 위치한 구 이곡 수리조합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하였으며 공공기록물이 아닌 민간기록물 전용으로 시민 기재관 약 9천여 점의 기록물이 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인근에 익산시 근대 역사관이 운영 중이며 상당 부분 전시 내용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록물 구입으로 실물 위주 전시 등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 안건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 정문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관람 시간을 10시부터 6시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왕도 역사관이나 이런 데는 9시부터라고 되어 있던데 10시로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표를 하는 것 아니고 무료 관람인데 거기 근무가 10시부터 시작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수철입니다. 네. 현재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근대 역사관이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0시부터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네. 그분들 근무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긴 하는 거죠? 네. 네. 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왕도 역사관은 또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길래 네. 인근하고 그냥 기록관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관람객이 아직은 그쪽 일대가 좀 많지 않아서. 많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왜냐면 매표를 여기는 하지 않는 곳이라 가지고. 예, 맞습니다. 무료. 네. 매표하는 시간은 그 준비하거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무료라서 그냥 시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하는 곳이고 9시 정도면 문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 거기가 이제 위치가 이제 그 안쪽에 있고 예.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돼 있어가지고 뭐 보글하우스라든지 근대역사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네. 같이 한번 맞춰볼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주로 관람객들이 어떤 의견이 있거나 또 이용도가 좀 더 많이 높아지거나 하면 그때는 좀 더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손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로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개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강경숙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효율을 위하여 3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2812호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익산시청 제2청사, 익산시청 임시청사, 근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으로 기존 이청사와 임시청사에 있던 부서들이 신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별표에서 익산시청 제1청사 명칭을 익산시청으로 변경하고 제2청사와 임시청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근마면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를 기존 익산시 근마면 고도 3길 3에서 익산시 근마 3길 7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812호 2025년 1월 6일 익산시청이 제출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3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가 기존의 주소와 다르게 이전 신설되면서 익산시청 제2청사, 익산시청 임시청사, 근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시청이 신청사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제2청사와 임시청사가 통합청사로 이전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마면 행정복지센터가 부지를 이전하여 지난해 11월 13일 개청함에 따라 그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실제 청사 주소와 조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일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근마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신청사 개청 이후에도 약 2개월간 조례의 현 주소지와 상이한 기존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이 있으며 이를 후속 조치로 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소 조례 소재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소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효율을 위하여 3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699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먼저 그 하멸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은 익산시 하멸읍 와리 612-4번지 외 1필지 3,151평방미터의 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취득하고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공급 및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지역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17-22번지 외 3필지 2,956평방미터의 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을 취득하고 연면적 1,05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북부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북부시장 내 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107면으로 시장 규모 및 이용 고객 수 대비 주차 대수 부족에 따른 주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서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조성하여 주차 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익산시 남중동 14-80번지 외 80번지 1필지 156평방미터의 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취득하고 연면적 3,510평방미터 규모의 주차타워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 산업단지 중궁 인가 1부터 3년 이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해당 부지 매각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서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인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26번지 1필지 62,199.3 평방미터의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분양 공고를 통해서 최고가 입찰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695 2025년 1월 6일 익산시청이 제출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검토 의견입니다. 하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추진하는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으로 하멸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한 사업으로 익산시는 2022년 농촌협약 사업을 농식품부로부터 예비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 농촌협약 사업은 총 사업비 675억 규모로 농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하멸읍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낭산면 망산면 여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단계 사업, 오산면 용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하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며 23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익산시 예산에도 편성되었으나 사업 부재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 이홀한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그간 농촌협약사업 절차에 따라 농식품부와 계획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4년 11월 사업 위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본 취득 재산 토지 매입과 건축 신축에 대한 공시사역을 제출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농촌협약사업 특성상 예비 시군 선정 당시 사업 부지가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23년 최초 예산 수립 이전에 토지 매입 및 건축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수립 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승인 절차 미이행을 정당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변동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같은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인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부재가 확정된 후 2023년 12월 제25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등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앞서 하메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동일한 농촌 패키지 사업으로 황등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구성되며 23년부터 농식품부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하메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전액 이월한 상태입니다. 그 외 하메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동일합니다. 북부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북부시장의 부족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북부시장은 1975년 6월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1985년 건물을 신축했고 2004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북부시장은 정기시장인 익산장과 함께 전북 지방에서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며 2016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에서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부시장 주차장은 현재 107면이며 인접한 익산장 주차장이 2023년 익산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24면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와 이용 고객 수 대비 부족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무상 사용하던 사유지 41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지상 2층 110명 규모의 주차 타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차 타워 건립으로 기존 107면이 건설 후 157면으로 결과적으로 주차 변수가 50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차 타워 조성으로 방문 고객 주차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택가가 인접한 위치로 진동 및 소음을 동반하는 주차 타워인 만큼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모사업 확정 내시가 지난해 12월에 시달되었다고는 하나 본 공유재산 추정 가격이 25억 4,100만 원으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25년 본 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뒤늦게 제출하여 행정 절차상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양 또는 매각을 해야 하며 익산시는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62,199평방미터를 매각키로 하고 용도 폐지 후 매각 의결을 위한 본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해당 부지 용도 폐지 매각으로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을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지 추정 가격은 155억 5천만 원으로 매각 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유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매각 대상자 선정 등 특혜 의혹 등의 시비가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매각 후에도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 또한
그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익산시의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2025년 공유차선 관리 계획안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산업단지 효율적 운영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차선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그 주차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 어제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 예산 대비 주차 대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2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거의 한 50년 정도밖에 확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현장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더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 더 조정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심 중이신지. 근데 지금 그 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전상 그 설계사가 확정이 돼야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법적인 주차 건축법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어저께 보셨던 옆에 익산장인 주차장이 24면입니다. 거기 조성하는데 16억 천이 들었거든요. 25억이면 그 나대지 이렇게 해서 사기도 쉽지 않고 그 같이 조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주차 타워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청사 있던 그 저희 주차 타워 그 방식 그 공법으로 뭐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죠? 그 방식은 조금씩 저희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저기 북부시장은 좀 지하로 돼 있잖아요. 현재 기본 차도보다 거기 때문에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할지 좀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필 또 그 시간이 저희 장날이어가지고 저희들 그 이제 뭐 정체되고 복잡한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사업이 좀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 영향 평가서 관련해서 이거 자료 주셨잖아요. 저희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시설 부지. 폐기물 처리 발생량 저희 자료 요청했는데 2021년 기준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면 최근 것까지는 없나요? 예, 공영개발과장 송성민입니다. 예, 저희가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가 2022년도 8월에 그 한국환경공단에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정식으로 그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최신 자료가 좀 필요하면은 다시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게 그 보충 자료로 제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장 최신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자료 받아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공단에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최신 자료 받아서 추가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검토 보고서에서 있긴 했는데 매각 후에 이 분양을 받거나 이제 매수한 자가 3년 안에 이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요.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고 매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매각을 할 때 참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폐기물 처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참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그 입찰 공고에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낙찰 되신 이제 분이 사업장 운영하는 부분은 또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그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시에서는 애초에 당초에 그 입찰 공고를 할 때에도 그런 걸 좀 강하게 강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그런 부분도- 참가 자격 그렇죠.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분양을 받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뭐 업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소통이 되거나 한 곳이 있나요, 현재? 아직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법이 그 2023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거의 지금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하고 어떤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그 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그 공유자산 관리 계획이 우선 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단계이고 이것이 이제 처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 공고 단계에서도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시기가 매각은 법 언제예요? 개정 후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예요? 2027년 2월까지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27년 2월. 예. 2월. 네. 그러면 27년까지 조금의 어쨌든 시간적 뭐 여유는 뭐 매각이 어떻게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왜 올해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한 건지에 대한 그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장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경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같은 내용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지금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아, 예. 개정이 되면서 지금 기존에 이게 그 삼산단에 이게 지금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이게 확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삼산업단지 그 산업단지 지정은 2008년도에 받았고요. 네. 지정을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시설 결정은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설치가 되는 장소가 지금 낭산이잖아요. 예, 행정구역상인데 네네. 낭산이고 이제 저희가 지구로 얘기하면은 삼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낭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낭산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익산 시민들도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폐석산에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도 그에 대한 어떤 그 폐기물 하면은 거부감들이 좀 있어요. 지금 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가 잘 안 나죠. 사실 뭐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네.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깊은 네, 지식은 네.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 폐기물을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데들이 허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지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폐기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벌써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뭐 굉장히 많은 그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우리 그 시민들의 정서나 낭산의 그런 그 부정적인 그 정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탁 운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뭐 틀림없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사업으로서 굉장히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고 이 처리할 시설들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매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일정 부분 남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그 현장방문 때 이제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폐기물의 양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지금 이게 그 산업단지공단의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 예. 그리고 폐기물이 연간 2만 톤 이상이면은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예, 산업단지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시설 설치를 네네. 하게 된 근데 기준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2만 톤 미만이면은 그 여기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맞죠? 예, 발생량으로. 예. 네. 폐기물 처리가 폐기물이 2만 톤 이상 나와도 5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안 해도 된다. 똑같은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자료가 왔어요. 우리 오임선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들이 그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지자체가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네네네.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이 법하고 시행령을 쭉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시행령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 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결정 고시를 그럼 2009년도에 한 거예요? 아, 예. 법적으로는 2009년도에 최초로 지정을 받고 그 법적 시설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 법에 보니까 11조 3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결정 고시하셨겠죠? 이것도 그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이거는? 그 부분은 우리 저희가 좀 공개발까지는 잘 모르고. 네, 사실은 저희가 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법적 기준에 의한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했던 결정 이제 고시를 와서- 하고 주민들이나 그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당시에 아마 의견을 주민 물어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법적 절차는 다 이렇게 거쳐서 이제 지정을 받아서 했고요. 네네. 예,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같이 폐기물 처리 시설도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조성을 한 겁니다. 예,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17조 2항에 보니까 설치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하려면 주민 지원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이런 그 사전 절차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네.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뭐 준수해야 될 규정이나 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폐기물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정 고시를 하고 이렇게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이게 이제 2021년 자료인데 이게 45,696톤이에요. 그래서 예, 매립 대상. 네, 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 나와 있는데 NIT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식회사 NIT. 잘 모르시나요? 예, 업주 해체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이거 지금 그 설명이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21년 자료인데 NIT라는 회사에서 2021년도에 4818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4만 톤, 그러니까 이 회사 빼놓고 나머지는 5,600톤밖에 안 돼요.
5,000톤 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를 한 건지 2022년도나 2023년도에도 이게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계속 폐기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음. 조사를 하면서 2002년도에 그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바로 시스템에 보면은 업체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시청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그 공유가 가능한데 얼마만큼 배출을 했는지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예, 최신 자료까지 예,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네네네.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별도로, 그걸 알아야 이 내용이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얼마만큼 배출이 되었는지를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2만 톤 이상이 배출이 되었는지 2만 톤 미만이 배출이 되었는지. 이게 그리고 폐기물 자체가 일시적으로 양이 늘어났다가 주는 건지 이걸 몇 년 통계를 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좀 부족해요. 그냥 연간 2만 톤 이상이면은 어느 한 해만 몽땅 나와가지고 폐기물들이 몽땅 나와서 그 해에만 많았는데 그 이듬해에는 뭐 그 2만 톤 항상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한번 그 자료를 따로 예. 그 해당 부서에다가 받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영개발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좀 업무가 이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조금 자세한 네, 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이제 여기를 매각 결정을 할 때 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자료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맞는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여기에다 또 한번 뭐 이렇게 아니 과장님은 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주차장이 한번 해놓으면은 다시 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거기가 시 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기가 좀 편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 나가서 본 바로는 굉장히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입출 입구를 좀 개선을 해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그 출입구 들어가는데 또 신일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나가려고 하면 차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정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지금은 방식이 저는 이제 어떤 방식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해놓은 그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소리가 요란하다 보면 뒤 사람들도 엄청 스트레스고 또 이렇게 저희도 차 올라가면서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이게 막 쿵쿵쿵쿵 막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나중에 좀 문제가 없이 정말 이렇게 좋은 주차장이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게 동감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건가도 좀 저희들이 해야 돼요. 네, 예, 예. 저희도 생각하다 보면 지금 그냥 개략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어저께 네. 계속 현지에서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 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좀 그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반절만 지금 돼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덮어갖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그것을 이제 건축사가 이제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 출입구 관계도
어디는 그냥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이제 한다고 하면 어디는 이제 2층으로 1층이라든가 2층 올라갈 수 있게 그런 형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제가 그날 나가서 보니까 더 왜 복잡했냐면 그동안에는 노인 일자리에서 네. 나오셔서 거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나갈 때는 뭐 신일 아파트 쪽으로 못 가게 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통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더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수정해 놓 왜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여튼 24면을 만드는데도 16억 네. 이상이 들었다고. 근데 다시 뭐 요새는 또 할 만한 부지도 사실은 없고 또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막 3층이 아니더라도 네. 옥상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면수가 저기가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돈이 조금 더 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새로 만들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잘 정말 머리를 아까 맞대고 이렇게 하고 예.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자문이라도 받아서라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설계 나오면 의원님들랑 상의를 하고 네,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네, 예. 방향으로 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죠? 예, 생각했다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북부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좋은 것인데 그 왜 항상 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사전 시비를 거치라고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항상 어겨요? 몇 번 해마다 이거 뭐 좀 휴할 때마다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얘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든 걸 부결도 시키고 이제 그러는 입장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항상 아시라고요. 주차 대수도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어디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항상 어떤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절차를 좀 따라주셨으면 한다는 그 말씀 또 드리고 또 그 폐기물 그 문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거로는 그 회사마다 그 나오는 그 하루에 나오는 양도 있고 한 달 뭐 1년 이런 양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것이 뭐 아까 들어보니까 22년도 어떤 환경 자료에 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지난달 것까지도 가보면 확인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냐면 낭사이라는 곳이 폐기물로 막 그 엄청난 어떤 그 피해를 본다고 해야 하나요? 주민들 간에 또 이걸로 인해서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이 3산단에서만 만들어지는 폐기물 처리가 아닌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톤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도 그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어떤 개인이 아닌 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어떻게든지 뭐 폐기물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주민들 설득도 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곳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CS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걸 뭐 바깥에 외부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바람직것인가 한 것인가 그것도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 폐기물 처리 그 발생은요. 현재 법상은 해당 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에서 직영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좀 그 생각을 아직 전문적인데 의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환경시설을 이걸 그 시설하는데도 대략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설하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 시비를 그 투자해서
또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운영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환경 기초 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은 다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 말씀도 부분은 충분히 별도로 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면은 백같아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시 관계인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 어떤 신뢰나 믿음 차이에서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쏟게 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하멜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 가결,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 가결, 북부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원안 가결,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 부결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강경숙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효율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쏟게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의 신규 시설인 하늘자전거와 미로 체험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보석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체험시설을 통합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비롯하여 제2조의 정의, 제3조에서 12조까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20조까지 놀이체험시설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 시설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제4조 이용 및 매표 시간 조정에 대한 일견이 있어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행정규제 및 성별 영역 분석 평가 심사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806 2025년 1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되어 왔던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 대하여 최근 신규 놀이시설 노을 글라이더가 완공되면서 실내외 놀이 체험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제7호 성인을 제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민법상 성년은 만 20세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성인을 19세 또는 20세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성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으로 본 정의 규정을 조례안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 제안 드립니다. 안 3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놀이시설 개관과 이용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익산 위탁 운영을 가능히 하고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본 조례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규정이 있는 수탁자 선정, 협약, 위탁의 취소, 양도 금지 등이 안 13조부터 제18조까지 나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놀이체험시설 이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를 무료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안 21조에서는 놀이체험 특성상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상해 및 화재 보험 가입을 의무 기준으로 두어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내의 중복되는 놀이체험시설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용이라는 용어를 관람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는 보석박물관, 주얼 팰리스, 다이노 키즈 월드, 공룡 테마 공원 등 일대의 관광 편의시설이 모두 포함한 사업구역이며 그간 놀이 체험시설의 초기 설치는 문화관광사업과에서 운영 관리는 보석박물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이를 놀이 체험시설에 대해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내 책임 부서이자 놀이 체험시설 설치 부서인 문화관광사업과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석박물관 조례와 독립된 조례 제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놀이 체험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놀이 체험시설 중 놀 글라이더 이용료가 회당 어린이 5,000원, 성인 1만원으로 하고 익산 시민에게 50%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천 추풍형 테마파크 내 놀 글라이더의 경우 익산시와 동일한 시설이며 이용료도 동일하나 수행거리가 김천시는 465m, 익산시는 360m로 김천시가 30%가량 길고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테마파크 내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예술연대에 위치한 짚라인도 익산시와 유사한 시설이며 이용료 또한 성인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방문객의 이용료가 1회에 성인 만원의 이용료가 오히려 이용객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금액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놀이 체험시설 운영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 주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그 이용료 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1회 성인 1만 원의 이용료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면 8,000원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오늘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럼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문화산업관광 아니 문화관광 산업과 이율입니다. 예. 이제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좀 금액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의회에서 검토 보고와 같이 한 8,000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이용료에 보면은 물론 유아, 어린이, 성인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하여튼 거기 놀이시설이 생기고 나서부터 들은 이제 민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그 할인율이 없어요? 네, 지금 단체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이렇게 행사로 인해서 뭐 익산에서 자매기 결혼을 맺었다든지 해서 일부가 오기는 하는갑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 가면은 할인율이 다른 데 가면은 그래도 단체 관람객들은 적용이 되는데 하나도 안 돼서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민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도 네, 단체 할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예. 뭐 아까 들으셨죠? 내용은 네. 그렇게 바꿔도 뭐 이상은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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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주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실내 놀이 체험 시설 이용료 있잖아요. 별표에도 보니까 평일하고 주말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네. 유아와 성인은 평일하고 주말에 동일한 금액이에요. 4,000원, 4,000원. 네. 왜 어린이만 주말에 8,000원으로 여기 그 시설을 해놨을까요? 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들이 그런 시설이 더 많고요. 어린이들 유아보다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많이 당연히 실내 놀이 체험 시설이니까 네. 어린이가 주로 사용 많이 하는데 네, 네. 주말에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이 내 이런 뜻이잖아요. 어린이만. 제가 유아나 성인이 주말에 혹시 금액 차이가 있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유아나 성인은 평일하고 주말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어린이만 2,000원 더 내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7세랑 12세 어린이들은 주말에 더 많이 가잖아요. 평일엔 뭐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니까. 실제로는 8,000원 내고 여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고민은 해보겠고요. 되게 네. 이게 이제 예약제로 정원이 있어서 네. 전체가 수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들한테 많이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익산에 있는 어린이는 할인이 되나요? 네, 50%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0원에서 4,000원. 4,000원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예, 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정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 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료에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기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수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심사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놀이 체험 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궁 포석 테마 관광지 놀이 체험 시설 운영 조례안을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 놀이 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은 강경숙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두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814호 익산시 왕두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요금을 면할 수 있으나 익산시 왕두역사관 운영조례상에는 유물 복제요금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공의 목적으로 유물 복제 시 불편함이 야기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익산시 왕두역사관 운영조례 제13조 유물의 복제 요금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제13조 사항을 신설하여 복제요금 면제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왕두역사관 귀화를 왕두역사관인으로 용어 오류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령으로 실시하여 왕두역사관 관람료 유료와 관련 사항은 문화유산과에서 설문조사 실시 후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설문 의견을 반영하여 익산시 문화유산 관람조례 징수조례를 일괄 제정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으며 행정규제, 성별영향 분석 평가, 인구영향 자체 평가 심사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왕두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814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왕두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왕두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백제왕궁박물관, 마암박물관, 입장리 고분 전시관 등 익산시 왕두역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주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893호로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왕두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국립박물관 등의 외부 대역 유물에 대한 복제 시 본 조례와 대여기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시 왕두역사관은 총 7,127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물은 위탁, 재유임, 대여, 자체 보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복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으로 유물 복제 시 복제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왕두역사관이 보유한 국립박물관 등 외부기관 소장 유물이 약 200점에 대한 복제 요구 시 면제 예외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박물관과 동일한 복제 요금 면제 대상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항 중 제5호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대하여 박물관장은 조례 제5조에서 관장으로 약칭한 바 박물관장을 관장으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외 별표 및 별지 개정 내용은 용어, 오류사항 정정의 사항이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종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이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종료 중 간담회에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의원님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광장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700호 2025 미래산업과 출연심의안 익산 홀로그램 체험관 수행기관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 각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에 따라 제32조 제2항 제15회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홀로그램 사업 대공 및 홍보 일환으로 운영되는 익산 홀로그램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행기관을 기존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국 출연심의 시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에 대한 심의를 받아 원활 가결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 미래산업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배호 700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 미래산업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제출의 필요성입니다. 본 심의안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존 제260호의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682호로 제출된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해서 다시 심의받으려는 것으로 홀로그램 체험관 수행기관을 당초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으로 바꿈에 따라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홀로그램 체험관 출연심의 절차를 질의하는 것으로 심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24년도 수행기관인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전문성 및
역량 부족으로 사업 포기 의향을 밝힘에 따라 기존 23년까지 수행기관이었던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으로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은 24년도에 청년시청 내 홀로스테이션과 석재 전시관 홀로그램 석재 쇼룸을 운영하기 시작함에 따라 홀로그램 체험관을 같이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홀로그램 체험관의 천편일률적인 홍보와 체험관 유치에 대한 적절성 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수행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홀로그램 산업 홍보에 걸맞는 체험관 이전과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미래산업과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 의회 임시중 제1차 기후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후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